자, 이번 시간에는 데이터 다루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데이터의 기본적인 구조는 직사각형의 구조를 갖습니다. 일종의 매트릭스의 형태를 갖는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열에는 변수 이름이 이와 같이 변수 이름이 있고요. 그 다음에 행은 케이스예요. 케이스. 그러니까 변수와 케이스의 구조를 가지는, 행은 케이스고 열은 변수인 그러한 구조를 가지는 매트릭스 형태, 행렬의 형태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기준을 지켜야만이 모든 분석용 패키지들이 데이터에 액세스할 수가 있습니다. 한간에 여러가지 데이터 분석법에 대해서 떠들고, 요새는 빅데이터 열심히 떠들고 있는데, 그러한 데이터들을 분석용 패키지가 접근하려면 반드시 변수와 케이스의 개념으로 정리돼야 되고, 그 다음에 비정형의 데이터도 결국 빈도를 계산하는 거거든요. 특히 SNS에서 발생되는 여러가지 텍스트, 문장들, 그 다음에 영상들, 그런 건데, 명상 자체를 분석할 수는 없겠죠. 그 안에 어떤 노이즈라든지 어떤 특정한 음질이라든지 텍스트에서 어떤 키워드 중심으로 분석을 할 거예요. 그러면 결국 특정한 키워드가 일정한 시간 인터벌, 타임 인터벌 내에서 얼마나 많이 발생됐느냐, 결국 빈도를 계산할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것의 퍼센테이지라든지 등등 그런 걸 계산해서 어떤 키워드들이 많이 발생이 됐다, 그리고 그 키워드들의 연관성까지 분석하게 되면 결국 기본 데이터의 구조는 빈도를 포함한 키워드들의 시간대별로, 그 다음에 응답자의 아니면 사이트의 어떤 위치 등등 이러한 범정 데이터들이 같이 존재하게 되겠죠. 결국 그것도 1차 데이터에서 분석용 마트를 구성할 때 결국 변수와 케이스의 개념으로 이와 같이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인 데이터 구조는 행렬의 직사각형 형태의 행렬의 구조를 반드시 가져야 되고, 열은 변수고 행은 케이스라는 겁니다. 행은 케이스라는 건데, 보통 이와 같이 기본적으로 데이터만 있을 때는 이렇게 중간에 테이블처럼 만들지 않고 제일 상단에 변수 이름 있고 그 밑에 변수 값들을 입력하게 되는 겁니다. 변수 값을 입력하게 되는데, 간단히 이거를 이제 놓고 한번 보죠. 그 중간에 입력을 해도 되겠죠. 예를 들어서 이건 ID 설문이에요. 설문 번호예요. 설문조사를 했다고 가정을 한다면, 그래서 아이디가 입력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성별인데, 보통 성별은 1과 2로 많이 코딩을 하잖아요. 이와 같이 1과 2로 코딩을 하고, 데이터를 만들 때 반드시 이와 같이 수치화된 걸로 입력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일이 남자다 그래서 남자 이렇게 텍스트로 입력하게 되면 복사해서 나중에 입력하고 그렇게 하겠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숫자 1과 2로서 모든 거 다 수치화 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수치화한 데이터를 이와 같이 입력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도 있고 그 다음에 1도 있고 이와 같이 입력을 했다면 이와 같이 수치화를 하고, 이것을 오른쪽 단추를 누르면 설명문 메모 작성이라고 있어요. 물론 이제 이렇게 메뉴에서 데이터 다루기에서 설명문 메모 작성이 있어요. 이와 같이 이렇게 선택을 해도 되는 거죠. 자, 해볼게요. 하면 오름차순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숫자를 다 읽어요. 읽은데 오름차순 그대로 하죠. 오름차순 하면 1이 설명 1이고 2는 설명 2고 변수 이름은 성별이고 이와 같이 나타납니다. 확인하면 이와 같이 레이블이 작성이 됩니다. 결국 이 얘기는 뭐냐면, 이걸 직접 제가 메모를 넣어서 작성을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가 이제 물론 동일한 이름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변수 이름에 동일한 이름이 있으면 안 되지만, 이와 같이 오른쪽 버튼 누르고 메모 삽입해서 이렇게 메모해서 작성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제일 윗부분에는 변수 이름 성별이 있고, 그 다음에 1 남자,
이 여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설명문 메모를 작성을 해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그와 같이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주게 되면 자동으로 작성을 해주죠. 이와 같이 이제 자동으로 작성을 해줬는데 1이 뭔지 2가 뭔지 그 물론 컴퓨터가 모르기 때문에 메모 편집에 가서 이것만 수정을 하는 겁니다. 여기가 남자고 그리고 여기는 여자고 이렇게 해주면 설명문 메모가 이렇게 붙여지겠죠. 이렇게 이제 처음부터 입력을 해도 되는 거지만 그런데 이걸 입력할 때는 이게 점이 돼도 돼요. 점이 돼도 편집에서 보면 이게 대시를 붙여놨잖아요. 블랭크 대시 블랭크. 그런데 이제 블랭크가 없어도 돼요. 없어도 되는데 설명문 메모 작성을 해주면 블랭크까지 넣어주고 이렇게 작성을 하니까 웬만하면 그냥 그 규칙 상태에서 그대로 작성하는 것이 간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문 메모를 작성하고 난 다음에 다시 오른쪽 버튼 눌러서 숫자 이렇게 해도 되죠. 아니면 아까 말했듯이 데이터 다루기에서 코딩 변경의 숫자인데 문자 이렇게 하면 숫자를 문자로 바꾸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와 같이 순식간에 바꿔줍니다. 그러니까 숫자로 코딩을 간단하게 해서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설명문 메모를 작성한 다음에 설명문 메모를 사용해서 같이 문자로 간편하게 체인징 하는 거죠. 자, 다시 숫자로 바꾸면요 같이 숫자로 바뀌죠. 다시 문자로 한다 그러면 이렇게 문자로 바뀌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이 작성을 해 놓으면 출력 결과에서 1, 2로 출력되지 않고 남자, 여자로 출력이 되겠죠. 그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니까요. 갈증 음료의 이제 예를 봅시다. 여기 이제 조사 지역이 뭐 동부남부 해가지고 전부 다 이렇게 붙여져 있어요. 이와 같이. 그렇게 되면 이건 뭐 쉽게 어떻게 하면 되죠? 이걸 오른쪽 버튼 눌러서 문자 하면은 문자로 바뀌겠죠. 다시 이제 이쪽에 와서 다시 문자. 그런데 이와 같은 작업을 할 때는 한꺼번에 이렇게 블럭을 지정해 줘도 돼요. 이와 같이 지정을 하고 다 문자로 바꿔라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메모가 안 붙은 것들 있죠. 메모가 안 붙은 것들은 저와 같이 나타납니다. 여기는 메모를 붙일 수 없죠. 이건 연속형 데이터니까. 그러니까 메모를 설명문 메모를 붙여서 변수값 설명문을 붙인다는 거는 다 범주형 데이터에 해당한 얘기예요. 범주형 데이터에. 연속형 데이터는 일일이 그걸 붙일 이유도 없고 붙여서도 안 되죠. 붙여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설명문을 다 붙여줬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요. 자, 예를 들어 이것이 중간에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중간. 이렇게 제가 한번 간편하게 복사를 하다가 여기다가 붙여넣기 했어요. 붙여넣기. 그럼 이제 뭐 설명문도 아무것도 안 가져왔잖아요. 아무것도 안 가져왔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것을 설명문 메모 작성을 합니다. 여기가 보이니까 이쪽에서 해보겠습니다. 다르게 해서 설명문 메모 작성 하면은 이거 가나다 순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하면 이렇게 붙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됐죠. 그런데 이쪽에다 갖다 붙여버리잖아요. 그죠? 이쪽에다. 왜냐하면 이 데이터 영역을 제가 찾거든요. 데이터 영역을 스스로 이렇게 검색을 해서 여기가 아니고 여기가 붙어져 있으니까 이쪽에다 갖다 붙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지워주고 제가 다시 해보겠습니다. 설명문 메모 작성을 하면 오름자순 확인하면 여기다 붙였습니다. 여기에 이제 데이터 여기가 연결돼 있어서 그런 거예요. 자, 그렇게 이제 연결돼 있지 않은 경우에 만약에 이와 같이 엉뚱한 데 갖다 만약 붙이게 된다면 여기는 이제 물론 이제 메모를 지워야 되겠죠. 메모 삭제합시다. 붙이게 된다면 이렇게 해도 돼요. 요만큼을 블럭을 잡은 거 내에서 설명문을 붙이도록. 그래서 설명문 메모 작성을 하면 확인. 그러면 정확하게 그 블럭의 제일 상단에다 갖다 붙여버립니다. 그러니까 그와 같은 경우는 블럭을 잡아서 해줘도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이거를 이렇게 잡고 설명문 메모 작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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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뭡니까? 붙여진 거는 스킵을 했죠. 안 붙여진 것만 지금 다 이와 같이 한 겁니다. 그럼 여기도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해서 설명문 메모 작성 그러면 취업 상태라는 게 있고 다시 다 이건 뭐 동일하게 합시다. 그럼 소득 수준 나왔죠? 그 다음에 운동 연수 나왔고 존경선수 나왔고 그 다음 물 크로켓 그래서 다 붙였죠. 같이. 그래서 이렇게 붙여 놓은 다음에 이게 이제 순서가 필요하다면 설명문 메모에 가서 미취업, 시간제 취업 뭐 이건 순서가 계속 맞았네요. 만약에 1, 2, 3, 4를 바꾸고 싶다 그러면 바꾸면 되는 거죠. 자 이거 볼까요? 자주 마신다, 항상 마신다 밖에 없으니까 두 개밖에 안 붙었어요. 어쩌자 마시다, 자주 마신다 쪽을 좀 큰 숫자로 바꾸고 싶다. 항상 마신다는 이건 5번이거든요. 5번. 그 다음에 자주 마신다가 4번입니다. 4번. 전혀 마시지 않는다가 1번이에요. 1번. 어쩌다 한 번씩 마신다. 어쩌다 한 번씩 마신다. 이게 3번인가? 그래서 이렇게 붙여주게 되면 그것에 해당된 값을 따라가게 되죠. 그래서 이걸 만약에 숫자로 바꾼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숫자. 그러면 여기가 데이터가 없어서 그러네. 이것만 바꾼다 그러면 선택할 필요는 없죠. 그래서 문자로 바뀌고 이것도 문자로 바뀌죠. 자, 이 연속형이니까 연속형은 붙일 필요가 없는 거고요. 자, 그런데 요만큼만 숫자로 바꾸겠다. 물론 그런 일이 별로 없겠지만요. 그러면 블럭을 잡아서 이렇게 합니다. 블럭을 잡을 때 이렇게 밑을 잡는 게 아니고 변수까지 잡아줘야 돼요. 변수까지. 그래서 숫자 하면 숫자로 바뀌고 뭐 다시 문자로 하고 싶으면 문자로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숫자로 하고 싶으면 숫자로 하면 간단하게 바뀝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데이터는 직사각형의 구조를 가져야 된다. 그랬고 그 다음에 분석한 결과물들이 숫자로만 입력이 돼 있으면 물론 이제 코딩 입력할 때 이건 편리하게 하기 위한 방법이고 그 다음에 범정 변수는 반드시 문자로 바꿔줘야만이 1이 뭔지 2가 뭔지 출력 결과에 그렇게 나타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문 메모를 사용해서 엑셀의 메모를 사용해서 설명문을 붙여줬다가 또 해제했다가 그렇게 하는 지금 방법입니다. 이 같은 방법인데 이게 아주 편리한 기능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은 몇 번 연습을 하셔서 숙달이 되면 이건 뭐 몇 번 해서 숙달되면 그걸로 그만이에요. 뭐 어려울 게 뭐가 있습니까 이런 거에. 자, 그래서 여러 개 할 때는 대략 잡아요. 대략 이렇게 한 줄만 잡을 필요도 없어요. 이렇게 대략 넉넉히 잡고 문자 그러면 전체가 다 문자로 바뀌어요. 여기를 잡으면 이렇게 해서 잡으면 여기만 바뀌죠. 변수 이름 이게 설명문이 있는 부분만 잡으면 자 그런 걸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메모를 지우고 싶은 거예요. 지우고 싶을 때가 있을 거예요. 다시 생성하면 오버라이트 하긴 하는데 메모 삭제 그러면 현재 메모를 이렇게 디스플레이 해줍니다. 현재 만들어져 있는 거를. 그래서 확인하면 같이 메모가 삭제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삭제되면 이제 이것들을 돌리기가 참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원래 삭제하기 전에 이걸 한 방향으로 만들었어야 되는데 보세요. 자, 여기서 메모 삭제를 선택하면 이걸 지우겠다는 거예요. 지워지잖아요. 그리고 다시 메모 작성하면 이와 같이 메모 작성을 하겠다는 뜻이고 이 순서를 바꾸고 싶으면 이제 메모 편집에 가서 바꿔주면 됩니다. 보통 바꿀 때 저는 이제 순서보다 이 코딩한 값을 바꿔요. 값을. 자,
이 내용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수평 쌓기, 수직 쌓기인데요. 아노바. 아노바 데이터를 열었습니다. 아노바 데이터를 열었는데요. 이 데이터를 한번 가지고, 이게 이제 길이가 좀 다르죠. 그래서 이 데이터를 제가 복사를 하고 여기다가 이제 값 붙여넣기로 해서 붙여놨습니다. 자, 여기를 수직으로 쌓으면 수직 쌓기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메뉴를 쓰겠습니다. 자, 평상시에 이렇게 팝업 메뉴가 더 편해요. 이게 편한데 화면에 자꾸 밑에 잘리니까 이거를 쓸게요. 자, 수직 쌓기 스택 언스택인데 수직 쌓기를 선택을 하면, 물론 이제 이게 지금 이게 블럭이 안 잡혔어서 이거 보세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블럭을 잡고 수직 쌓기를 하면 이렇게 쌓았죠. 여기 밀었거든요. 여기 17에서 16까지, 17에서 16까지인데 소나타 이게 17, 13, 12.3, 14.1 이렇게 14.1, 그 다음에 그래서 이걸 X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뭐 정확히 말하면 이게 주행거리 뭐 이렇게 해서 만들어도 되죠. 자, 다시 역으로 이제 쌓을 때는 이거를 이제 블럭을 이렇게 잡습니다. 블럭을 잡고 이거 써야죠. 수평 쌓기 언스택을 하게 되면 이와 같이 언스택을 해줍니다. 얘가 아까 이제 로 데이터 있던 부분이죠. 이 부분이. 이 부분은 똑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적절히 활용을 하면 되죠. 자, 이건 이제 이렇게 해놓죠. 원본이니까. 그래서 여기 이제 서브그룹의 주행거리도 이렇게 해놨는데 이게 뭔지 표시를 한 겁니다. 보통 이제 이런 데이터는 표 형식의 데이터죠. 이런 표 형식은 이게 변수가 아니에요. 이 안에 있는 것이 주행거리라는 변수로서 이 데이터 값들을 한꺼번에 넣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건 범주형 데이터죠. 차정을 구분 집단 변수로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그 집단 변수 하나, 그 다음에 연속형 변수 하나, 이렇게 입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보통 이제 이게 이제 데이터 분석용 데이터 구조예요. 요게 데이터를 분석하는 데이터의 구조예요. 그래서 변수와 케이스로 되어 있죠. 그런데 이런 식의 표는 보통 보고용 표들은 다 이와 같이 되어 있어요. 그 자체를 그대로 분석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그렇게 접근하는 분석용 툴은 없습니다. 세스나 에스페스 다 그렇고, 미니탭도 그렇고, 스태티스티카 뭐 등등 그런 구조, 뭐 R을 사용해도 역시 마찬가지. 데이터 구조를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변수와 케이스의 구조로 돼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럴 때 이제 적절히 언스택과 스택이라는 그 메뉴를 적절히 사용해서 데이터를 찌그락바그락 데이터를 잘 다루시면 됩니다. 변수와 케이스라는 그 개념을 잊지 마십시오. 자, 그 다음 여기 이제 범주 추출이라고 돼 있잖아요. 범주 추출. 이걸 제가 이제 간혹 사용하는데, 여기에다가 커서를 두고 범주 추출을 해보겠습니다. 다루기 위해서 범주 추출. 그럼 이와 같이 이제 블럭을 잡게 되는데, 이 상단은 이건 뭐 나중에 삭제를 하면 돼. 이게 변수 이름이니까. 블럭을 잡아도 되죠. 추출할 셀을 선택하라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출력하겠다. 이게 출력할 위치죠. 그렇게 되면 작업이 완료됐다 나오고, 어떤 변수의 범주가 이렇게 네 가지가 있다. 그렇죠? 네 가지가 있다는 것을 쉽게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예제 데이터가 뭐 있었나요? 이거 있었잖아요. 면접 장소의 이제 범주를 내가 추출하겠다. 그러면 여기서 범주 추출을 하게 되면 지금 블럭을 이렇게 잡아요. 확인하면 어디다 출력할 거냐? 그럼 이제 이거를 여기다 출력할 거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됐죠? 면접 장소에 이렇게 이런 세 개의 범주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역시 매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니까 기억해 두셨다가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 뭐가 있냐면 텍스트 숫자 변환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엑셀로 읽어드리게 되면 보통 숫자가 입력되어 있지만 그게 숫자가 아니라 이걸 텍스트 취급해서 읽어드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여기에 이제 이와 같이 오류 대화 상자 같은 게 하나 떠요. 네. 그런 것들이 뜨는데 물론 여기서 구현하기는 좀 쉽지 않습니다. 시간상. 자,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것들을 다 수치로 인식하도록 텍스트 사가 아니라 뉴메릭 사라고 인식하도록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해당 부분을 이렇게 블럭을 잡고 데이터 다루기 위해서 텍스트를 숫자로 변환해라. 그러면 이렇게 바꿔요. 실제 텍스트가 뭐가 아니라 숫자 텍스트로 입력된 부분을 이제 텍스트는 앞만 바꿔도 그냥 텍스트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종종 나타나요. 데이터베이스를 직접 이제 엑셀로 읽어드린다든지 그런 경우에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니까 참조를 해서 응용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었죠? 범위를 텍스트 파일로 저장. 자, 이것을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범위 요 숫자 있는 부분을 텍스트 파일로 저장하겠다. 뭐 자주 사용하는 건 아닌데 간혹 예를 들어 로 데이터를 보내고 싶을 때 그래서 숫자 데이터를 저장한다. 탭으로 구분할 거냐, 콤마로 구분할 거냐, 아니면 세미콜론으로 구분할 거냐, 아니면 공백을 줄 거냐. 그런데 이제 공백을 준다고 표시하고 이 공백 문자를 왼쪽에 넣을 거냐, 오른쪽에 넣을 거냐인데 이거를 제로로 해버리면 공백 문자를 집어넣지 않습니다. 그래서 확인하면 시트 1이라는 원점, 이 이제 시트의 이름을 파일 이름으로 씁니다. 그래서 txt 파일로 저장을 하죠. 그래서 저장을 하면 문서 라이브러리에 txt 파일로 저장을 합니다. 물론 이제 아까 폴더도 지정할 수 있었죠. 그래서 그 txt 파일을 읽어보면 이와 같이 저장된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을 상태 표시줄, 줄 바꾸기 자동 이걸 끄면 상태 표시줄을 볼 수가 있거든요. 여기 밑에 이렇게 칼럼수를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아까 블럭 잡았던 부분을 832잖아요. 832를 이렇게 컴마 없이 블랭크 없이 이렇게 해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를 이제 다른 포맷을 한번 적용해 볼까요? 다른 포맷. 그래서 콤마로 구분하겠다. 그리고 확인하고 그러면 뭘로 저장할 거냐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그리고 저장 물론 이제 오버라이트 할 겁니다. 다시 읽으면 이렇게 컴마로 구분을 해버렸어요. 컴마로 그렇죠? 네, 컴마로 구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걸로 해볼까요? 자주 쓸 일은 없는데 이 기능이 없으면 엄청나게 불편할 때가 있거든요. 저는 이제 간혹 씁니다. 유용하게 쓰죠. 그러려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이렇게 탭으로 구분했습니다. 이건 여기 탭이니까 이게 블랭크가 아닙니다. 이거 커서 왔다 갔다 하면은 이건 딜리트 한번 하면 탭 한 뭐 7, 8칸쯤 될 거예요. 그래서 탭으로 구분했고 다시 탭 키를 누르면 이것이 벌어지죠. 자, 만약에 이제 여기를 좀 더 할까요? 텍스트까지 다 잡아도 잡는 거 다 이제 txt를 다 저장해요. 자, 탭, 콤마, 세미콜론 이번엔 하죠. 확인. 오버라이트 하고 오버라이트 읽으면 보십시오. 자, 이와 같이 txt 파일로 블럭을 잡은 부분을 txt 파일로 저장을 해버리는 거예요. 다 이제 구분자를 뭘로 쓸 거냐 그 구분을 해 놓으면 아무래도 다른 데서 읽기 좋겠죠. 자, 콤마 CSV 파일은 콤마로 콤마 세퍼레이트 되어 있는 거거든요. 엑셀에서 저장하면 CSV 파일 간혹 나타나잖아요.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와 같이 데이터를 다루고 데이터의 설명문 입력하고
데이터 다루기의 메뉴를 같이 사용해 봤습니다. 이거는 이제 식스 시그마 툴, CSM 애널라이저, 그 다음에 PDCA 툴, 여니스에서 만든 프로그램에는 다 이게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메뉴를 쓰지는 않고요. 오른쪽 버튼 눌러서 밑에 팝업 메뉴에 나타나는 이것들을 사용을 합니다. 주로 이게 더 편하니까요. 그런데 지금 강의할 때 이게 너무 길어 가지고 말이에요. 여기다 할까요? 길어 가지고 여기가 좀 밑으로 가려져서 안 보이니까 메뉴를 사용한 것 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요 밑에 부분이 바로 여니스 프로그램을 구동했을 때 나타나는 메뉴들이니까 주로 이 팝업 메뉴를 사용해서 그런 작업을 수행하시면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